영화 보기의 즐거움, 세상만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좋은 영화 만나기, 따뜻하고 친근한 영화 편지와 함께합니다. 김 목사의 시네레터. 네, 김 목사의 시네레터 오늘부터 김대중 목사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전 대성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대중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대성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군요. 네네. 또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시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영화와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네, 어떤 계기로 또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보낼 때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문화적인 주체가 되어서 즐기거나 놀거나 할 만한 거리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운동을 한다든가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교단에 막상 서보니까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문화적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즐기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소비하고 향유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판도가 청소년들을 문화적인 소비자로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위한 문화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들과 함께 즐길 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공유할 만한. 네, 제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거 익숙하지 않고 네. 학생들하고 그래도 즐겁게 공유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나름 접점을 찾은 것이 영화였습니다. 저도 영화를 오래전부터 좋아했고 그러셨어요. 여전히 또 신세대인 학생들도 나름대로 영화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영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영화 연출을 공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평론? 영화 공부는 크게 창작과 이제 이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작은 말씀하신 대로 연출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고 실제 영화 제작 현장에서의 일이고 이론은 만들어진 영화를 바탕으로 분석하거나 비평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작가 연구 그리고 영화의 역사를 공부한 영화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울러서 영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영화 이론을 공부하게 됐고 그러셨군요. 이제 욕심은 빨리 더 나이 먹기 전에 석사 과정 마치겠다. 이게 제 목표였는데 석사 논문이 생각보다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박사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뜻하지 않게 영화를 오랫동안 공부하게 됐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고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지역의 일간지 중도일보에서 그 영화 칼럼을 쓰고 계시다고 네네. 해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되셨죠? 네네. 예. 어떤 영화들을 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목적은 새로 나온 영화를 좀 잘 소개해주는 그런데 단순히 기존에 있는 리뷰 형식의 기사보다는 네. 관객들에게 전문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하는 글을 요청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영화 전문지가 아니고 종합 일간지니까 독자들이 불특정 다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러나 또 막연하게 재밌다든가 재미없다든가 하는 그런 글은 아니고 그래서 네. 좀 일반 독자들이 친근하게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편지 형식의 글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코너에서는 좀 어떤 영화 좀 많이 소개해 주실 계획이세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영화를 접근을 해야 되니까
새로 나오는 영화들로 계속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영화가 다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 2-3개월 안에 나온 새로운 영화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전이라든가 명작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작품들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논의되었던 영화들을 좀 함께 다뤄서 그 안에서 영화적인 또 포인트들도 잡아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또 제가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네. 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네네. 생각했던 그 지점들을 강의한다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아우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우리 김 목사의 시네레터 코너는 앞으로 격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김 목사님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영화 편지라고 하셨는데 네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그래서 오늘 대망의 첫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선정해 주셨어요? 2025년도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재미있게 접근하고 나름대로 영화적 완성도도 있는 한국 영화인 승부라는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승부. 네네. 이게 그 실제 그 바둑계의 유명한 우리 조은현 네네. 구단 그리고 이창호 제자 네. 간에 있었던 일을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인 네네네. 거죠? 그래요. 몰입감이 상당히 또 네, 좋았던 네, 네. 영화를 기억을 하는데 올해 3월에 개봉했고 네. 또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입니다. 네. 승부 오늘 만나볼게요. 네. 그러면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영화 내용을 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은현 구단은 세계 최고 바둑 대회인 잉창치 대회에서 최초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영웅으로 대접받았고 심지어는 우승하고 돌아왔을 때 카퍼레이드까지 맞아요. 벌여주었는데 네. 근데 그가 그 무렵에 전주 지역의 바둑 신동으로 불리던 이창호라고 하는 소년을 집안으로 들여서 가르치는 그걸 내 제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바둑은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조훈현 구단도 일본의 유명한 전설적인 기사에 집안으로 들어가서 내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배우려면 아예 숙식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자로 맞아서 가르치게 되는데 근데 두 사람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창호 구단에게 자기 바둑을 심어주려고 하죠. 기세를 잡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바둑을 해라.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죠.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창호 구단도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둑 실력이 계속 오르고 이제 실력을 테스트하고 또 겨루기 위해서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대회에 나가면 맨 윗자리에 누가 있냐? 스승인 조훈현 구단이 만났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처음 만나서 이기는 걸로 되지만 실제에서는 한 2번, 3번 져요. 패했군요. 네, 그런데 마침내는 하나하나 조훈현 구단이 가지고 있던 타이틀을 모두 다 이창호 구단이 차지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 긴장감, 한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던 스승과 제자가 처절한 승부의 순간에 이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그런 긴장되는 순간을 소개하게 되고요. 이창호 구단의 승리 때문에 조훈현 구단은 생애 최초로 패배의 아픔을 맛봅니다. 그것도 자식처럼 기르던 제자로부터 당한 패배에 대해서 큰 좌절을 겪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공부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제자에게 빼앗겼던 타이틀을 다시 또 하나씩 찾아오는 함께 바둑판을 이끌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 이제 영화를 좀 봤는데 그 조은현 구단이 그냥 패배하고 네. 끝났으면 네. 이게 참 긴장감이 없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그래. 우리 제자의 스타일은 어떤가 이제 네, 다시 네. 배워서 네. 다시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네, 때 진짜 또 그런 또 쾌감이 있더라고요. 잘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요거를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한 첫 시간인데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영화적으로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세팅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진으로부터 영화로 옮겨지게 됐을 때 이 영화를 뭐라고 불렀냐면 모션 픽처라고 불렀다. 움직이는 사진, 네네.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네네. 근데 바둑은 정적이거든요. 바둑판이라는 것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바둑판을 두고 양쪽에 앉은 두 기사도 서로 대화도 없고 그렇죠. 움직임도 거의 없고 앉아서 가끔 한 번씩 돌만 이렇게 흰 돌, 검은 돌만 두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대단히 따분하기 쉬운 상황인데 이것을 영화로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영화 이 작품에서는 이 바둑판을 두고 앉은 두 사람 간의 심리적인 긴장감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네. 그냥 뒀다가는 대단히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빠른 편집을 통해서 두 기사 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음악도 적절하게 사용해서 심리적으로는 대단한 교류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영화 음악을 잘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바둑판을 앞에 두고 앉은 두 기사가 그냥 평범한 대결이 아니라 초고수인 스승과 그에 맞서는 제자 간의 그 긴장감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제 영화적으로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바둑판에 앉았을 때의 장면과 그리고 이제 바둑판이 아닌 일상생활을 교묘하게 잘 연결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둑판 앞에서는 긴장하고 아주 갈등하는 국면이 될 텐데 그것을 일상의 어떤 스토리,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적절히 이완시켰다가 그러나 그 이완이 막연한 이완이 아니라 다음 대국을 향한 또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창호와 조은현이 같은 집에 살 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목욕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점점 승부의 상황에서 맞닥뜨리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일상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 대국에서는 그 모습이 더 치열해진 모습, 더 갈등이 고조된 모습으로 이렇게 갈등,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쌓아가면서 또 그 고조되는 상황들을 적절하게 영화적으로 구현해내는 모습이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루할 틈 없이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낸 것이 이 영화의 좋은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출하신 분이 김영주 감독인데 예, 결국 이제 연출을 굉장히 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배우들도 그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어떤 실제 모습을 좀 많이 구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시다 보니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사자성어로 청출어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훌륭한 제자 또 많이 배출되기를 우리 사회도 원할 텐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재미난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뭐 성과를 내고 기업체에 가든가 연구원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저렇게 성장하는데 그래도 일부분 기여했다는 보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군요. 이 작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수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절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게 바둑 세계라는 네네네네.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제 사견입니다만 요즘은 참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목사님. 네네. 물론 뭐 네. 아닌 공동체도 있습니다만 모든 이제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경쟁에 좀 내몰리다 보니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도 뭐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경쟁하는 사회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그 사실은 바둑 세계지만 영화를 보면서는 내 얘기 같은 그런 네. 느낌들을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아차 잘못하면 아주 재미없거나 뻔하거나 평범한 영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택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실화인데 아주 잘 알려진 두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재주의, 그걸 소재주의라 하거든요. 네네. 뚜렷한 주제의식 없이 그냥 이거는 아주 훌륭한 소재야라고 관객들에게 던져주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는 영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네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진짜로 있었던 전설적인 기사들이 맞붙은 일이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재밌었나 위주로 흥미 위주로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어떤 큰 대회에서 드디어 이창호가 조은현을 이겼다더라. 그러면 물론 그 자체로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영화적 의미를 담기는 어려웠는데 이 영화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두 기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창호 구단은 자기 바둑 스타일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스승님은 초고수잖아요. 이른바 넘사벽의 네네. 스승인데 네. 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둑은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 조은현 구단은 아주 스피디하고 전투적이고 네. 공격적인 그런 바둑인데 이창호 구단은 냉정하고 아주 오래 기다리고 이 바둑의 끝에 가서 과연 저 사람은 몇 집, 나는 몇 집이 나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전투적이든 뭐든 내가 반집이라도 더 많으면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최종 결과적으로 네, 이기는 누가 집을 승자인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창호 바둑은 그런 바둑인 거예요. 느린 바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민해요. 그래요. 배우려고 해도 배워지지 않는. 왜냐하면 내 기질이나 스타일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절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창호의 선택은 스승님의 바둑은 스승님의 바둑이고 나는 나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긴다. 두 번째는 이제 스승인 조훈현 구단 입장에서는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늘 승리만 했고 챔피언은 나의 것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타이틀을 다 누군가 뺏어가는데 그게 나의 제자.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해서 등산을 통해서 체력을 갖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이창호 구단의 기보를 바둑 뒀던 기록들을 다 훑어보면서 그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다. 그걸 극복해 내는 것이죠. 이제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전설적인 그 조은현 구단의 라이벌은 서봉수라는 또 구단이 있는데 네. 예, 그 서봉수 구단을 극화한 남기철 사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두 사람한테 고루 조언을 해요. 그래요? 이창호 구단에게도 얘기해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기원 건물 옥상에서 쪼그리 앉아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 재능이 없나 봐요. 우리 스승님 아무리 배워도 배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는 생각을 갖고 해봐. 나도 니네 스승 대할 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겼어. 그리고 이제 제자에게 패해서 막 비를 맞고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 조은현 구단에게 남기철 구단이 이야기해요. 남기철 사범이 이런 모습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이 내 등 뒤에 꽂은 칼침이 도대체 몇 개, 100개 이상 되는데 당신도 이겨내라. 그리고 그게 이창호를 위한 길이다. 스승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라. 라고 해서 저는 또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게 그러면 남기철 구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생의 교훈들을 얻어냈을까? 그것은 승리보다는 패배를 이겨내면서 얻은 삶의 교훈이 아닐까. 조은현에게 많이 이제 져왔던 그렇죠. 역사. 또 이창호하고도 많이 졌어요. 졌군요. 또 그래서 이창호에게도 지고 조은현에게도 지고 하면서 그러나 패배자가 늘 패배자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모습도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바둑만이 아니라 네. 바둑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인생의 승리와 패배,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는 법, 이런 인생사의 진실을 보게끔 해준다는 면에서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역사는 이제 승자가 기록한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주인공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라는 거를 영화에서 또 보여준다는 거군요. 그 조우진 배우가 그 얘기하신 맞습니다. 남기철 그분 역할을 맡는데 그런 이제 좀 양쪽에서 조언을 하는 중요한 역이었군요.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요거는 이제 이병헌 배우 조은현 구단 역할을 했던 이병헌 배우도 스스로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이창호 구단에게 질 때 마지막 한 수를 둬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가 봤을 때 이 놓을 만한 곳이 없으니 독백을 하죠. 안 되나? 이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나에게 패배인가? 이거를 그 한마디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우리 많은 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누구든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쓰라린 순간, 패배의 순간, 뒤돌아서면서 눈물을 삼킨 순간 있지만 이겨내고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 용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좋은 시사점을 주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 내 자리를 위협하고 내 영광을 가져가는 대상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복수. 대상을 없애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상황 같으면 뭐 이창호의 흠집을 잡는다든가 내가 가르쳐봤는데 걔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사생활을 흘리든가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바둑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잖아요. 연예계에도 비일비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조은현 구단은 성숙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승부라는 상황에 맞닥뜨리지만 이창호는 이창호의 바둑을 두는 것이고 조은현은 조은현의 바둑을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가 아닌가. 상대편을 이기는 것도 물론 승리지만 진짜 승리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면서 새로운 자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승부의 대상은 상대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면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짚어보고 그래서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화 내용하고 좀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좀 이 방점을 두면 좋을까요? 사실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인은 두 가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야라는 걸 보여줄 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봤거든요. 영원히 어떤 자리를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그래도 나름 인정도 받고 능력도 발휘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포지션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만한 자리가 다 있잖아요. 네네. 어지간한 사람들은. 네네. 근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사실 인생사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도전하는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는 앞에 거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리가 확보돼 있고 능력도 출중하고 권위도 있고, 근데 그를 넘어서야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을 심리 용어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도 하죠. 네네. 아버지를 극복해야만 되는 아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자기의 길을 발견해 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이창호 구단이 보여주죠. 네. 근데 이것을 저는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물론 사울도 있고요. 골리앗도 물론 거인이고 잘 나가는 장수지만 사울은 임금이고 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근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이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할 때 맨 처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울 임금의 조언과 방법이에요. 그 뭐냐? 야, 와서 내 갑옷 입어라. 내 투구 써라. 내 창 가지고 가라. 그것은 단순히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갑옷은 입어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투구 정도는 써줘야지. 칼 정도는 들어야지. 근데 몇 걸음 걸어보고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벗고, 골리앗은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창도 크고 네.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잖아요. 근데 체급 차이가 뭐 엄청 예, 나니까. 다윗은 네. 아직도 소년이고 네네. 갑옷을 입었다고 해도 골리앗을 공격하려면, 창으로 공격하려면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전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나는 내게 익숙한 물맷돌을 쓰겠다. 거리가 먼 상태에서는 창이 아무리 길고 세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하고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거지, 네. 기성세대의 어떤 방법을 답습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때 기성세대가 이룬 업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이 했다가는 쟤는 누구 따라하는데? 네. 아류인데?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네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표적이 너무 커서 좋다. 내가 던지는 돌을 곰보다도 큰 너는 더 잘 맞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네. 것이죠. 한국 사회가 지금 세대적 갈등이 심한데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성세대는 넘사벽인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잖아요. 가난도 극복하고 역경도 극복하고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면서 싸워왔고 한 수십 년 만에 전 세계 10등권 안에 드는 나라를 만든 세대의 공력을. 네. 근데 젊은 세대들은 학교는 당연히 보내주는 거고 학비는 당연히 부모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만 해야 되고 보장된 환경. 그러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할 기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노력도 안 하는 세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열정도 없어 보이고 네. 작은 일에 막 자꾸 포기하고 아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나. 근데 다윗도 솔직히는 그 집안에서 거의 없는 아이 취급받았거든요. 네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다 모여라 그랬는데 7명만 모이고 8째 말째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취급도 못 받던 아이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그런 업적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눌려서 그런 것 같아요.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네네. 그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능력 있는 신세대가 와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나는 도대체 뭔가 난 여태까지 청춘을 바쳐서
내 일을 했고 내 음. 가정을 지켰고 음. 내가 직장이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밀려나야 된다고 하는 위기감, 기대 수명도 높아져서 네. 60대 초반 혹은 50대 후반에 퇴임해도 여전히 살 날은 많이 남아있고 네, 이런 네. 고민들을 하는데 네. 성경에 보면 사울 임금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천천히다. 야, 나보다 뛰어난 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보다 뛰어난 자는 뭘 차지할까? 내 나라를 차지하겠네? 부정적인 상상력의 발동이 그래요. 되어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윗 추격하고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썼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사울 임금 본인도 문제지만 사울 임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네. 출중한 인재였거든요. 네.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왕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다윗이 잘 성장하고 내 아들 요나단도 그 옆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하고 싶으니 저를 그렇게 써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의 한 페이지가 되었을까. 다윗 옆에 요나단이 일평생 함께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훨씬 아름답고 귀한 나라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아버지 때문에 아들의 인생도 망쳤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픔이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물론 다윗에게 왕위를 줬지만 네. 이것은 완전히 사울 입장에서는 실패만도 아닌 게 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넓은 시각에서 좀 보고 언젠가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은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에게 왕권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에게 평생을 보장했다는 얘기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날 기성세대들이 조은현 구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적수를 제거한다가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배우려고 하고 조은현 구단이 그렇게 건재함으로 인해서 이창호 구단은 더 열심히 바둑을 그렇죠. 더 커나갈 수 뒀을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한국 바둑 자체의 큰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 또래도 있고 그 후배들도 계속해서 바둑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맞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의 아웃사이더 노릇이 아니라 정말 세계 바둑대회에 나가면 3강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조은현 구단이 기여한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들이 특히 신앙인들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했고 봉사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참 성숙해 보이지 않고 네. 아직 덜 준비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배울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네. 야 저런 거는 정말 내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잘한다가 있거든요. 영상 만들어 와라 그러면 네, 네. 정말 기발하고 조별 과제를 줘서 네. 아이들끼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보라고 할 때 너무나 근사하게 해와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게 나온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잘 가이드 해주고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큰 틀을 잡아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고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좀 기다려주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인간들을 보면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네. 그럼에도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성숙해질 때까지 부족한 점이 정말로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한 사람의 인간을 신앙인을 빚어가시잖아요. 네. 그런 성숙한 기성세대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요. 마냥 제자를 내치고 네. 또 어렵게 하지 않았던 네,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 참 좋은 어른들이 네, 네, 좀 네. 많이 이 사회에도 네.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대중 목사님 모시고 첫 시간으로 김 목사의 시네레터 승부 영화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